한국가계대출금융안정 우려 금융당국과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8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공식 통계 집계로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포함만으로도 지방은행과 이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증가액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당국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금통위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886조 원을 초과하며 국제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약 100%에 달하는 수치로 조사 대상 3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1월 900억 원 증가한 이후 2월과 3월에 각각 1조 900억 원과 4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4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5월 플러스 5조 300억 원, 6월 플러스 4조 200억 원, 7월 플러스 5조 300억 원로 이어졌습니다. DSR 2단계 도입 연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판단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6월 25일 DSR 2단계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7월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연기되면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의 실패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 행위금리 인하 지연이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주택가격 전망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95에서 4월 100일로 상승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2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제한 세입자와 신규 입주자 혼란 가중 재건축 단지 인근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A은 행영업점에는 9월부터 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이은행에 조합원 안내용 입주자금 대출과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중은행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는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조합에서 소유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려는 세입자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분양 계약자들도 은행마다 다른 대출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9월 4일 5대은행, KB국민, 신한, 한압,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습니다. 국민, 우리, 농협은행은 분양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은 세입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갭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들은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해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최근 이와 관련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제에 분양주택도 포함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 대출을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은행은 기한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 임대인이 분양 대금을 완납했다면 임차인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집주인이 잔금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아 114에 따르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입주를 앞둔 물량은 총 57,373가구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같은 대규모 단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은행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만기가 준공 일정에 맞춰져 있는데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전세 자금 대출 제한 조치는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마실에 따르면 서울의 월세 매물은 올해 1월 정점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물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 월세 통합 가격 지수는 지난해 10월 100.88에서 올해 7월 102.9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증금을 낮춰반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 매물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월세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준성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는 주택 갈아타기 또는 전세 입주를 제한한다며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에게는 주거비가 올라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